앞으로 얼마나 더 그 국가를 자행할지 우리는 걱정을 하면서, 그러나 이 무소불위의 문재인 정권의 폭압에 맞서는 길은 그나마 집회 결사의 자유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절박함에서 또 한글날 집회 신고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개하게 된 내용에 관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코리오 집회와 관련한 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대국민을 향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문재인 정권의 다른 길로 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 적대 세력화를 하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해서 범국민적인 투쟁의 전선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낱낱이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회 신고에 대한 입장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정부는 8.15 집회를 통해 감염병이 확산되었다고 주장하며 집회를 금지하고 있으나 아래의 증거에 의해 전혀 터무니없고 사실이 아닌 비과학적이고 실체 진실에 관한 허위의 주장으로 공포를 조장하고 국민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1. 이번 코로나 확진자 증가는 코로나의 잠복기가 평균 5.2일임을 감안하면 8월 15일 전후의 확진자 증가는 8월 10일 이전의 원인이고 7월 31일, 8월 15일까지 확진자가 증가했던 사실은 정부의 극장 쿠폰, 외식 쿠폰, 임시 공휴일 지정 등 휴가 장려로 2천만 명의 인파가 휴가 기간에 밀집했던 것이 원인인 것입니다. 2. 2020년 9월 8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총괄반장은 브리핑을 통해 8.15 집회 참가자 28,336명 검사를 시행하여 확진자 280명 1%의 양성을 보였다고 라인이 보여서 이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 양성률이나 대한민국 전체 검사 코로나 양성률과 유사한 사실에 전혀 집단 감염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률 어떤 집단을 무작위로 검사하고 유사한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8.15 집회 참가자의 91%에서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왔다는 것은 8.15 집회에서 코로나로 확산이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대구 지역에 대하여 카톨릭대와 경북대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대구 시민 7.1%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고 뉴욕도 뉴욕 시민의 14%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에 비춰 1%의 양성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집단 감염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거로 8.15 집회로 인하여 감염병의 전파가 일어났다는 정부의 주장, 특히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8.15 집회 참가자 28,336명, 확진자 280명, 양성률 1도, 해외 입국자 12,360명, 확진자 146명, 양성률 1.2%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조사자 206만 6,573명 중 2만 1,743명으로 1.1%입니다. 이것은 2020년 9월 10일 기준입니다. 이 도표를 보더라도, 이건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 표를 보더라도 8.15 집회 참가자를 쪽집게처럼 마녀사냥을 해서 전부 다 조사를 했지만 1%, 오히려 평균 양성률보다는 확진자 수가 적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더라도 8.15 집회,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서 인권 탄압을 하고 인권 침해를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사과를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도 6월 이후 흑인 인종차별로 인한 전국적 시위가 있었으나, 극심하게 하였으나 코로나는 오히려 감소하였고, 시위 참가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에서 일반 미국 국민에게 오히려 양성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야외가 밀폐된 실내보다 감염병으로 안전하다는 것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상식이고, 코로나가 극심한 뉴욕도 실내 교육 판매를 금하고 야외 교육 판매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 임명식에서 50명 이상의 실내 집회를 금지한 규정을 스스로 정부가 어기고 수백 명이 사회적 안전거리 두기 없이 밀집한 사건, 민주당 의원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술자리를 즐긴 사건, 100명 이상의 식당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고 있는 현실, 추석 연휴 여름 휴가철에 이어 제주도, 동해안 휴가지 예약이 많으시고 즐기는 엄연한 현실을 보면 야외 집회에 대해 마스크 착용, 사회적 안전거리 두기, 체온 측정 등의 최소 침해의 방법으로 집회를 보장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전면적으로 무기한 금지를 헌법에 국제되는 심각한 기본권의 침해라고 할 것입니다. 자, 백화점 확진자에 대한 정부 태도. 밀폐된 공간인 백화점에서, 롯데백화점에서 13차례 확진자 발생, 신세계 백화점에서 7차례 등 총 27차례나 반복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나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고객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며, 이는 집회나 교회에 대한 확진자 발생 시와는 전혀 다른 이중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밀폐된 공간인 백화점에서 27차례 이상 확진자가 발생해도 쉬쉬하며 영업을 보장하는 행태에 비춰 8.15 집회 참가자 전수 검사에서 1%의 확진율로 평균적인 국민에서 감염률보다 낮은 야외 집회의 행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두 가지 일집에 대한 정보의 KBS 보도에 따르면 동해안 관광객 일집에 대해 허용하며 발열검사, 방역 지침 안내, 관광객 사회적 안전거리두기 유도 등으로 기본권을 보장하는 K방역의 사례라고 한 것에 비추어
집회는 무조건적이고 무기한적인 금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한 최소 침해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1000명의 인원은 충분히 안전거리두기를 유도하고 마스크 착용, 그리고 안전하게 집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연간 4만대로 비춰본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당위성 력 통계청의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간 30만 명이 사망하고 있고 폐렴으로 하루 62명, 자살이 하루에 38명, 교통사고가 하루에 12명, 독감이 하루 평균 8명 사망하는 것에 비해 코로나는 하루에 1명에서 1.5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은 형국입니다. 코로나의 사망 연령대도 30대는 0명, 50대 이하는 지금까지 6명으로 대다수가 80대의 고령층에서 20% 정도의 사망률을 보이고 고령층에서는 폐렴 등으로 유사한 사망률을 보입니다. 폐렴, 자살, 교통사고 등이 코로나보다 훨씬 많은 국민이 매일 사망합니다. 카메라가 꺼졌어요. 네, 빨리 가서 봐. 감소를 사유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전면적인 금지가 미국 법원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7. 위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신청인의 집회에 대한 코로나 확산 사유의 집회 금지는 비례의 원칙, 수단의 정당성과 상당성이 결여된 정치 방역으로 신청인은 헌법상 보장된 헌법 수호의 수단, 집회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2020년 10월 5일 8.15 시민 비대위 입장문을 마치고요. 그리고 집회 신고 내용에 대해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맨 끝에 보도자료에는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집회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감염병법 또 이동이 될 경우에 감염의 위험이 있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야외지만 이 내용은 연좌 시국 강연의 형식으로 참가자들 앞뒤로 양옆 좌우로 모두 2m의 거리두기를 하고 의자를 배치해서 1000개를 깔아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신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1000명 야외 집회에 대한 방역 계획으로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구비, 발열 체크, 명부 작성, 방역 담당 의료진, 의사 5명을 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자 1000개를 2m 간격으로 사회적 거리로 준수하고 질서 유지인을 통해 안전한 집회를 하겠습니다. 이 참가자 전원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집회 중 충분한 안내를 하고 집회가 끝나는 시간에는 질서 유지인 102명 전원이 조별로 순차적으로 안전한 귀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요 입장문에 거기다 표현이 되어 있는 입장문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입장문에 대해서는 그 사망부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이 사항인데 사망으로 잘못되어 있네요. 좀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맨 끝에 위 각 항의 감염 예방을 위한 법 규정을 제시하면 그 외에도 그 어떤 규정 모두 준수하겠다는 조건으로 집회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지난 개천절 기자회견이 경찰의 봉쇄로 인해서 집회 신고 장소는 교보문고 앞에 그 도로 도로 3차선 거기에 내용에 다 되어 있습니다. 교보문고하고 한 군데는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400m 거리, 그 소공원에서 광화문 사거리까지 약 400여 메다가 됩니다. 그 400m에 걸쳐서 하고요. 한 건은 교보생명 앞에서 미국 대사관 앞에까지 그쪽 상황으로 300여 메다가 됩니다. 그 300여 메다에서 신고를 합니다. 인도와 차도 3개도, 차도 양쪽 다 차도 3선하고 3개 차도 인도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합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경찰도 아마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이 집회를 막을 감염병법적으로 또 법적으로 사실 집회를 막을 명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과학적으로 다 입증이 되었고 감염병이 위험이 있다면 오히려 실내 행사보다는 옥외 야외 행사를 권장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바른 방역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방법이 있고 검증되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모두 입증이 된 것을 사실을 정부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고 계신 국민들도 국민이고 정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국민만 국민이 아니고 우려를 표명하고 걱정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를 열어주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법 21조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우리 헌법이 87년에 생긴 이후에 가장 필요한 상황이 왔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87년 그 전에는 모든 언론들이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는데 최선봉의 언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언론은 정권의 나팔수가 되었고 사법이 장악되었고 검찰이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공수처가 이제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독재 정권과 싸울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입장문에서 밝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질병으로 사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질병 때문에 집회가 정지됐던 적은 없고 헌법이 조항을 행정규칙이나 금지 통보로 무력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헌법과 법률을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애국 시민들이 법의 테두리에서 하려고 합니다. 10월 3일 개천절날 전국 어디에서도 광화문에 와서 집회를 한다는 사실이 없다는 모든 경찰 정보를 무시하고 국민에게 공포를 조장해서 정치 방역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은 광화문 난동 폭거를 저지른 겁니다. 국민은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수도 서울에 전쟁이 아니고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8.15 비대위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다 받아보셨겠지만 공지를 통해서 법에 따라서 집회가 아닌 기자들만을 상대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경찰에도 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자회견을 하러 가는 원천 봉쇄의 거리를 차단해서 기자회견 9명이 들어오질 못하고 쫓기듯이 광화문 7번 출구 뒤에서 우리 4개 단체 대표들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기자들은 어디에고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기자도 막을 정도로 철통같이 경비를 폭력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항의도 기자들은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기자회견하는 곳을 그렇게 봉쇄하고 또 10월 9일 한글날에도 어제부터 엄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엄포를 멈추기 바랍니다. 국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재인 정권이 생각하는 개돼지가 아닙니다. 이 시위를 하는 국민도 국민이고 막는 공무원들도 경찰들도 모두 국민들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온갖 과잉으로 무리하고 있고 무엇을 감출 것이 많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정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성을 찾고 법을 지키고 국민의 걱정을 끼치지 않는 그런 정권의 정책을 펴주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 한글날 집회를 허가하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집회는 신고제 아닙니까? 네, 집회는 허가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정도 인식을 가진 분들이 문재인 정권의 관료들이라니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집회는 신고를 하는 것이고요. 신고를 허가로 거부할 수 없다고 헌법 21조 2항에 이게 87년도에 하도 정권이 이 헌법을 어기고 하니까 그 장치로 해둔 것이 언론 출판은 검열이나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아예 헌법에다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 결사의 자유는 신고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허가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감염병의 예방 때문에 그런다면 그 규칙을 제시하거나 어떠한 제한을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법의 위반입니다. 두 군데입니다. 각 1000명씩입니다. 예, 각 1000명. 아니, 각 1000명인데 계획은 어느 한 곳만 이 집회가 받아들여지면 두 곳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한 군데만 할 계획인데요. 혹시 이제 그 사정에 따라서 한쪽만 냈을 경우에 또 무슨 다른 사정이 있어서 금지 통보가 될 수도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2개를 합니다. 그러나 2개를 다
승인을 하더라도 집회 신고를 2개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집회는 한 군데서만 할 계획입니다. 집회로 가야죠. 집회로 가야 하고요. 집회는 반드시 우리는 법의 테두리에서 합니다. 이 법을 어기고 국민을 폭력으로, 국가의 폭력으로 국민에게 이 가해를 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하고 아무리 맞서서 싸우지만 우리는 법을 지키면서 싸울 겁니다. 만약 집회 금지를 통보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예? 지난번과 같이 집회 금지를 통보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또 행정법원으로 가서 마지막 또 법원의 심판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예. 10월 17일, 10월 24일, 예. 11월 1일 그 집회도 다 완료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저에게 질문이 더 없죠? 그러시면 끝내시고 우리 김상진 대표도 집회 신고를 같이 하셨으면 한 말씀 하시려면 집회 안내를 좀 하세요. 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예정이 없이 나왔는데요. 저는 자유연대 사무총장 김상진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기 위해서 재인산성을 설정을 했는데 저희 집회는 계속 해왔던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집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9일 집회가 문제가 되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10월 17일 집회, 10월 24일 집회, 11월 1일 집회까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까지도 또 문재인 정권에서는 또 코로나 감염을 이유로 집회 금지 통보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국민의 집회 자유의 결사는 이 방역으로 인해서 정치 방역으로 막는 것은 이제는 멈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방역 실패한 부분들을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 불법적인 행태는 이제는 멈춰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없어지는 거는 여기 앞에서만 찍으세요. 그 원인이 되어서 10월 3일 날 10월 3일 날 대선전에 전면 당장도 안한 부분에 대해서 포장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지금 10월 9일 날 한글날 다시 신고하는 모든 방법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공개. 네, 지금 민원실로 접수하러 들어가셨습니다. 네, 이제 곧 나오실 텐데요. 네,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즉시 이들에게 금지 통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분단을 드립니다. 저 정의구현 팀에서 이 자리에서 최현식 총장님이 나오는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우리 시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채널 고정하여 주시고 최현식 총장님께서 나오시는 순간에